네, 안녕하세요. 서울바른병원의 척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양승헌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뭐냐? 척추관 뼈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 우리가 이제 협착증, 좁아진다는 의미죠. 협착증이 생기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몸의 척추의 퇴행 과정의 하나의 결과로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척추 퇴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척추 퇴행 변화의 시작은 디스크의 퇴행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디스크의 역할은 우리 몸의 척추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 각 척추의 각 마디에서 움직임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디스크는 겉에는 섬유륜이라는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껍데기 부분이 있고 안쪽에 굉장히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부드러운 수핵이라는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퇴행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딱딱한 섬유륜 부분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헐거워지고 이렇게 되고 안쪽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던 수핵이라는 부분은 나이 먹으면서 피부에 수분이 빠져서 주름이 지듯이 수분이 빠지면서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 변화가 일어나서 안쪽에 그 수핵 부분이 쪼그라들고 공간이 생기고 하면은 바람 빠진 것처럼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서 옆으로 움직인다든지 앞뒤로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로 보상하려는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이 디스크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이 생기니까 이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 후관절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황색인대라는 부분이 또 같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디스크가 안에가 이제 퇴행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저앉으니까 껍데기 부분이 바깥으로 쭉 붉어져 나오는 팽륜이라고 하죠. 팽륜이라는 변화가 생겨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붉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을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가 불안정하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려고 우리 몸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 디스크 탈출증도 결국에는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껍데기 부분, 우리가 섬유륜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헐거워지고 약해지고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때 어떤 외력이 힘이 작용을 해서 그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협착증은 후관절, 또 인대, 황색인대, 섬유륜 이런 것들이 다 천천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퇴행 변화를 거쳐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장년층 이후에 주로 생긴다고 한다면은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엉덩이가 빠지듯이 아프다, 다리가 조이듯이 아프다, 터질 듯이 아프다,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디스크 탈출증도 비슷하게 걸을 때 아프는 경우도 많지만 주로는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자세에서 신경이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 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 한쪽으로 치우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퇴행성 변화들의 총합으로 집합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두꺼워지고 하는 해부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절로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혈압 관리하고 당뇨 관리하듯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보는 건데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서 평균적으로는 서서히 더 심해지는 계속 나빠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의 증상을 보면 내가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증상을 보십니다. 그럼 걸을 때 통증이 있고 하면 다 수술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못 걸으면 수술해야 되냐? 그 기준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한 15분, 좀 넓게 보면 20분 정도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15분, 20분 정도를 걸을 수 있으면 장도 보러 다닐 수 있고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좀 불편하지만 여행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내가 한 15분, 20분 걷는 게 굉장히 벅차서 외출이 무섭다 하면은 수술을 생각하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본다면은 사실 그런 고민을 좀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수술하는 목적은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증상이 걷는 게 힘든 게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인데 활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요. 어르신들, 노년층 분들은 자리 보존하시면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활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사들도 치료를 수술을 추천하는 거고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그런 부차적인 위험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바른병원 해바라기 TV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